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감독원 한구 부원장보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중소금융부문 업무 설명에 참석해 주신 금융회사 그리고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 감독 관련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고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에 앞서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계 전반적으로 올해도 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업계와 협력하여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였고 부실자산 경공매 등 건전성 제고 노력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업권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PF 대출을 포함한 부실채권 정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부실 정리를 통해서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회사부터 새로운 영업 기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서민금융 지원 등 업권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금융 업권은 그동안 본연의 역할과 조금 다르게 PF 등 부동산 대출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유대와 지역중심 영업을 기반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금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탄한 건전성 관리를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회사들이 영업 기반을 착실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통제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법 부당대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권 전반에 불안감과 우려가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사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 통제 프로세스의 실제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올해 현장 검사를 통해 여신 취급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 통제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끝으로 비대면 디지털화로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셔서 중소금융권 또한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플랫폼 모색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금융감독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라운드 테이블 진행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신 의견들은 감독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꼭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중소금융부문 감독 방향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부문 현황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대내외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인데 이 부분은 앞에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 방향과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보시면 지금 저축은행은 뭐 다 아시는 숫자지만 79개 그리고 122조 원이 총 자산이고요. 자산 규모는 이제 22년 말 정점으로 조금씩 지금 하락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여전사는 184개, 430조 원 규모. 그리고 상호금융의 경우에 이제 2,208개, 748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 아마 슬라이드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여전사 쪽은 이 파란색 바가 카드사 그리고 빨간색이 비카드사인데요. 쭉 추세를 보시면 그림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카드사 대비 비카드사의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종 건전성, 수익성 지표들을 여기 열거를 해놨는데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카드사, 여전사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완만하지만 연체율이
악화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경우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조금 축소됐지만 이제 작년에도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요. 상호금융, 카드사, 여전사, 비카드 여전사 모두 단기 순이익 규모가 작년에 이제 줄어든 거를 보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 비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해서 손실 흡수 능력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특히 저축은행 보시면 자본 비율이 빠르게 올라갔는데 앞 페이지에서 자산 규모가 줄어든 거를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 비율 상승이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약간 이제 어려워지면서 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대내 여건은 앞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주목하는 리스크 요인은 이제 앞에 보신 그 여건 하에서 이제 PF 부실자산 정리 노력에도 건전성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전성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전이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황을 항상 상정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고 자금 공급 위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일단 중저신용자 상환 능력 저하가 장기화되는 모습은 다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서민이나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이 위축되면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다시 중저신용자는 신용이 위축되면서 상환 능력이 다시 저하되는 이렇게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대면 모바일화가 진행되면서 업권 내 그리고 업권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고 특히 올해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업권 간보다 특히 업권 내에서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불법 대출, 부당 대출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와 또 업계가 협조해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감독 방향입니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전성 제고 및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뭐 저희가 표현을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이라고 썼지만 시장 불안 요인은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시장 불안 요인이 왔을 때 이 불안 요인으로부터 저희가 어떻게 바운스백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뭐 다 저희 이미 잘 아시지만 부실자산, 특히 PF, 토담대 등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취약 부분 중심으로 충분한 충당금 적립하고 특히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6개월간 충당금 요 적립률 상향이 유예됐는데 그 기간 중에서 이제 규제 이행 준비를 철저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전성 취약회사 조기에 포착해서 신속한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선제적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섹션 보시면 저희가 저축 상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예수금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 특이 상황을 이제 매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한 유동성을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예보사 한도가 상향되는 부분은 저희가 금융위랑 TF 통해서 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그리고 시기 등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위험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심사 사후 관리, 내부 통제 절차 개선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그 뭐 해외 대체 투자라든지 고위험 자산 투자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려를 저희 경영진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 투자가 야기한 리스크에 대해서 경영진이 이제 인식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내부 통제 절차 개선은 이제 회사가 뭐 절대로 위험한 리스크 부담은 안 된다 차원이 아니라 리스크를 부담할 때는 그 리스크를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중점 감독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금융업권 본연의 역할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인데 먼저 뭐 이미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다시피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지역 서민 중심으로 본연의 역할 기능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이제 금융위와 정부 부처와 그리고 업계 동동으로 TF 운영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이 과정에는 저희가 충분한 피드백과 의견을 여쭙고 들을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 죄송합니다. 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희가 지난 2월 21일에 은행이랑 중소부문 공동으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실적이 좋은 회사들께서 발표해 주시면서 저희 공유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을 지원한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상생 차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NPL을 관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려운 차주가 NPL로 전환되는 전이되는 것보다 사전에 관리하는 게 경영 측에서 긍정적인 사인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플로어에서 구체적인 뭐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 경영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으셨지만 대부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NPL로 전이돼 가지고 손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사전에 채무 조정을 하는 게 경영상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죠. 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도 나왔지만 중저 신용자 대출 취급 시 감독상 인센티브를 일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회와 모바일 환경 개선을 통해서 서민금융상품 취급 활성화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및 영업 관행 개선인데요. 먼저 공통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요 법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 점검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신년만 금소법이 적용되는데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권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금소법이 뭐 대출 차례권이라든지 위법계약 해지권, 뭐 자료 열람 요구권 등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권역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호금융 일부만 이행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신뢰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법 적용에 앞서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전업권은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를 전자 문서로 전환할 때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업 관련 개선 부분은 저희가 대고객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여신 심사 관련해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 개선하고 그리고 여전의 경우에 카드 발급 운영에 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혁신 지원 및 감독 규제 선진화입니다. 먼저 혁신 지원과 관련해서 혁신금융 서비스들이 이제 뭐 금투 쪽이 가장 메인으로 신청을 하시지만 저희 중소금융권도 이제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혁신금융 서비스랑 겸용 부수 업무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신사업 발굴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 여전 부분에 비대면 모바일 지급 결제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에 대응해서 신용카드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독 규제 선진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신용 리스크 산정 방식을 정교화하고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 개선 TF에서 자산 규모와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해서 규제 체계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금융 부문에 대형 주합 대상으로 자체 위기 상황 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 업권 내에서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업권 내 규제 차이 해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독 부분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검사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필 국장입니다. 25년 중소금융부문 검사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앞에 그 이혁준 본부장님이나 곽봉준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검사 측면에서 좀 더 미시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금융환경 및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중소금융 부문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부실정리 지연에 따라 자산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PF성 대출 등의 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있고요. 중소금융회사의 주요 고객인 저신용, 저소득자 등의 채무 상환 능력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PF 및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대주주 지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금융회사는 건전성 악화가 자본 여력 부족으로 전이될 우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 금융회사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실태 평가, 적기 시정 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 확산 시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PF 취급 비중이 높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여전사는 금리 변동성 확대 시 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형 저축은행 여전사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자체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입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등으로 과당 경쟁이 심화되어 대출 한도 규제 우회, 심사, 사후 관리 소홀 등 부당 영업행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중소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이전되는 풍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곽범주 국장님이 설명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 업권 내 과도한 수진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 통제 미흡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소금융회사는 조직 인력 부족 등으로 내부 통제 개선에 한계가 있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실이 확대된 PF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 시 심사 소홀 및 사후 관리 미흡, 임직원 사익 추궁행위 등 위법 부당행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응한 중소금융부문 25년 검사 업무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PF 부실 등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즉시 대응하고 그간 지도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 이행이 미흡한 금융회사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질서 교란 등 중대 사건에는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소비자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금융부문 검사 업무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및 철저한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건전성 악화의 주된 원인은 부실 PF 정리를 적극 독려할 예정입니다. PF 대출의 심사 승인, 사후 관리 등 여신 취급 절차 및 관련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할 예정이고 부실 정리가 미흡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PF 대출 관련 검사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좀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구축한 정보공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경공매, 자율매각을 활성화하고 부실 PF 대출의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신잔액 시장성 조달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유동성 부족 예상 시 가용자금 확충을 선제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적기 시정 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기 발생 시 중앙회 등을 통해서 즉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동성 리스크는 단계별 대응을 통해서 수신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카엘 계량 평가, 상지 감시 지표 등을 활용하여 건전성 등 취약 금융회사를 선별하고 집중 관리하는 한편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주주 면담을 실시하여 조속한 건전성 개선을 독려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서 진구,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및 자본 확충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 실태 평가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자산 건전성 악화 지속 금융회사는 경영 실태 평가를 통해 부실 채권 정리 등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이 조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적기종 조치 단계를 상향하여 건전성이 개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전성이 충분히 개선된 경우에는 적기종 조치를 유예하거나 종료해서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입니다. 가계부채 한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회대출 취급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취급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가, 매매가 부풀리기 등 부당대출에 대한 엄정한 검사 제재를 통해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 부당행위 사례는 업계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대출 모집 과정에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고차 관련해서는 대출금 횡령, 차량 편취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중고차 금융 모범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민생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엄중 대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한 금융사고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6년 7월에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 여전사의 채무 구조도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시범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 수준에 준하는 내부 통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시 업건별 내부 통제 개선 과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내부 감사 협의체 운용을 내실화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내부 통제 취약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적극 공유 전파하는 한편 중앙의 협회 위탁 검사를 통해 대출 모집 법인의 내부 통제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